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럴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OLED 주들 한번 쫓아가 볼까요? 앞서서도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까지도 하고 왔고 BH는 물론이고요. 오늘 덕산 네오룩스, 비아트론, 덕산 하이메탈 등등에서 OLED 관련 또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진 이후부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도가 되면 이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는 보험주들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손해보험주들의 강세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지난 3분기의 손해율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한 87% 정도요. 그로 인한 적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얘기가 전해지자마자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안에 한 3% 안팎 정도 올린다라는 뉴스가 함께 전해집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보험주들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메리츠화재 9%대, DB손해보험도 5% 이상의 상승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23% 가까운 급락으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분식회계 관련한 어떤 혐의에 관련한 증선위의 결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사실 오늘 장 시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24조 원대였는데 지금 18조 원대까지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순위도 거의 14위권으로 밀려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소 우려가 되는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볼게요. 셀트리온 3인방 줄줄이 급락입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죠.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안 좋았던 겁니다. 문제는 4분기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시대 현재 9%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8% 넘는 하락세.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좋았던 오스템 임플란트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1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미국 쪽에서의 매출 잘 나왔고 또 국내에서 이 보험 적용이 이제 확대됐지 않습니까? 시술 받으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났다는 분석. 이 시각 현재 49,850원 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잡혀 있던데요. 2세대 10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놓은 SK 하이닉스인데 오늘장에서 1.7% 강세권에 놓여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게임주들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웹젠이나 오늘 또 썬데이 토즈도 강했는데 넷마블 오늘은 볼게요. 3%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몰립니다.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도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주들 때문에 조금은 또 우울한 오늘을 보내고 있지만 일단 좋은 거 먼저 볼까요? 네. 게임주들 최근 괜찮잖아요. 오늘 넷마블 좀 봐주세요. 신작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요즘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젠이 호실적으로 좀 발표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NC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으면서 게임주 자체, 업종 자체로 좀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고 좀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 부분은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 10월 30일이었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서 한 2천억 가량 정도의 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 이러한 수급의 안정화 자체도 큰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이 신작 모멘텀이 또한 있는데요. 이제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전부터 한 6개월 정도 출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미뤄졌던 만큼 네. 12월 초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매출액 자체는 어떻게 찍힐지는 사실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가
기대감도 조금은 주가에 반영될 요소가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리고 BTS 월드도 계속적으로 신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다. 그것도 게임인 거예요? 네, BTS 그렇습니다. 월드? 네, 이 BTS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예전에 이제 이 아이돌을 대상으로 만든 게임에서 상당 부분 매출액이 좀 잘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 게임 역시나 좀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9년도에는 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사실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네. 또 커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 뭐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네네. 이거 이제 다음 달 나오고 1분기 때 또 하나 나오고 2분기 때도 또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이제 넷마블의 시대가 온 것일까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지금 네네. 투자해요? 일단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추세적으로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넘어서야 될 좀 장벽이 좀 많습니다. 아, 중국 그래요? 쪽으로 이제 규제가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성장주에서 바이오가 상당 부분 많이 무너져 내린 관계로 그 대체제의 역할을 게임주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게임주들이 이 주가의 모멘텀이나 이 세기 자체가 강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 바이오주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쇼크 기록했고 뭐 셀트리온만 밀려나는 건 오늘 시장에서 아니에요.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네. 우려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 뭐 기대를 막 아예 접을 만큼 뭐 성장성이 뭐 악화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 대비했을 때 워낙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미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모든 분들께서 사실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 좋게 생각했던 폭 자체가 워낙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일단 증시 체력 자체가 워낙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악재가 출현한 것 자체는 상당히 주가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뭐 내일 전략에서도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이 증시 추종 자금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에서 한쪽에서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악재적인 요소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방어해 주기가 상당 부분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트룩시마의 공급 단가가 좀 많이 인하됐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룩시마의 매출 비중 자체가 한 80%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4분기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한지 이 여부가 상당 부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사실은 뭐 예상치가 예전에 1,100억, 1,2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이 800 후반대까지도 이제 다시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네. 조금은 이러한 이 하락세나 아니면 이런 조정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셀트리온은 공매도도 그렇고 공매도라는 이슈 또 뭐 각종 루머들 참 문매를 많이 맞는 종목 가운데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 다른 요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 그래도 좋다. 이거 밀릴 때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네네, 계세요. 네. 과장님께서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투자 의견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물론 뭐 시장이 나중에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다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면 셀트리온 당연히 좋은 주식이고 다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실 이 분식회계 결론도 나기 때문에 만약 그 결론 자체가 안 좋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셀트리온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번 주에 이슈는 끝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은 글쎄요이고요. 저가 매수 이것은 일단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뒤에 투심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도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셀트리온 그래요. 넘어가고 다음은
실적 잘 나온 쪽 한번 가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그 주 사업 부분이 임플란트 이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뭐 수치 이제 잘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였나 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자체가 99억이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나온 게 120억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 절대적인 수치로 잘 나왔느냐 이거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체 실적이 워낙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적의 악순환이 좀 끊어졌다. 이런 부분이 이 가장 키포인트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내수 시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10% 이상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번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자체가 50%에서 30%로 이제 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이런 내수가 계속적으로 조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많고요. 뭐 수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이제 해외 법인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주요의 이제 해외 법인들 자체가 사실 이번 실적에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의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 역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투자 의견 주신다면?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워낙 주가 자체가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실적이 부여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자, 한 어느 정도나 지금 가격대가 위치가 해 있는 건가요? 아, 네네. 워낙 뭐 7만 5천 원 부분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4만 원 부분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양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봉이 정말 오늘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소화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런 오늘의 많은 거래량 자체가 조금 이겨내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뭐 치아용 관련한 이슈가 잡혔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따라가는 종목들 몇몇 있잖아요. 디오라든지 네네. 덴티움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도 함께 괜찮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사실 탑픽 네. 자체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었고요. 뭐 덴티움이 사실 가장 탑픽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랬던 부분 자체가 이제 MS를 계속적으로 덴티움이 오스템에서 뺏어오는 이런 관계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부분 자체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나머지 업체들도 계속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뭐 새롭게 뉴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네, 오늘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뭐 이제 출렁이다가 함께 이렇게 턴하는 거 보니까요. 뭐 일단 뉴스 분석 좀 해주실까요? 뭐 네. 대단한 건가요? 사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세대 10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한 이제 D램 개발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D램에서 이제 미세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더욱더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제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SK 하이닉스에게 좀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이걸로 주가가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늘 삼성전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하이닉스만 조금 상승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랬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많이 삼성전자와 움직여요. 함께 네. 이제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수 방어를 위해서 이 비차익이나 아니면은 차익
거래를 통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 아니면 ETF를 통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조금 사실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세가 조금 더 네네. 들어올 것이다를 기대해 볼 수는 있나요?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매수 차익 거래나 매도 차익 거래 그리고 ETF의 자금들 자체에는 이런 성격을 사실 많이 띠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더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서는 다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기계적인 모습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정말 상승 반전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 부분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한 중립 정도로 네. 가게 되나요?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되면 좋아요를 주신 종목이 2개인 거죠? 네, 오스템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랑 넷마블 이렇게요. 네네. 둘 중에 내일장에서도 이거는 더 봐야 돼라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저는 넷마블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번부터 계속 제가 추천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급적으로 일단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 외인 부분 수급 되게 괜찮죠? 네, 외인 수급도 괜찮고 네. 자사주 매입도 계속적으로 맞아요. 들어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 주가 자체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물론 내일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어서 탑픽은 넷마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다양한 호재거리가 전해지는 넷마블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곧잡을 높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틀째 내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9% 내리면서 2080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호가 보고 나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2.45%까지 하락하면서 670선을 걸쳐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가 12%까지 밀려난 모습, 20만 원 겨우 걸쳐 있고요. 심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LG화학은 1.5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반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LG화학도 새롭게 순위권으로 등극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대형 IT주가 나란히 상승하는 가운데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나란히 2%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같은 종목들 기관의 매도 압박에 9에서 10%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11월 12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촉발된 겨박제,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지수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하면서 2079에,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죠. 2.37% 내리면서 67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외국인 기관 결국 순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외국인이 336억 원, 기관 354억 원의 순매수 우위가 있었다면 개인만이 팔자를 외치면서 7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여기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기관의 매도 금액이 다른 날보다 커져 있지는 않았지만요. 9일째 내리하면서 361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외국인은 더 큰 매도 금액을 보였습니다. 500억 원 넘게 팔았네요. 개인이 나홀로 사자를 외치면서 764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종목은 오늘 장중에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 속에 삼성물산 여파를 받으면서 2.38% 내리면서 시장을 마감했고 현대차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소형 게임주들이 동반 급등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게임주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넷마블 같은 대장주도 신작 모멘텀을 앞고 주가 기지개를 폈지만 오늘 중소형 게임주도 나란히 급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넥슨GT, 웹젠 각각 8%, 5%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해 주었고요. NC소프트도 1.5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